자, 이제 이번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의 소감 들어볼 텐데요. 서울 지역 전화 지역번호 02하시고 2061에 8584번부터 8587번까지 넉대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한두 분 저희가 좀 미리 연결해 놨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한 외국인, 네, 연결해 볼까요? 영국에서 온 폴 카버치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에서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3년째입니다. 오래되셨네.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저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저희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서울시 공무원이세요? 네. 예. 이 지방선거에만 투표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원래 영주권 있으면 3년 지나서 지방선거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 총선 대선은 투표권이 없는 거고. 네. 근데 13년 사셨고 영주권을 취득한 건 언제예요? 오래되셨을 거 아니에요? 영주권은 11년에 획득됐는데 예. 그 14년이 있는 지방선거는 제가 그때 3년 안 됐어서 투표 못했고 이번 처음입니다. 처음 투표하신 소감 한 말씀 전해주시면. 서울에서 오래 살았는데 세금도 계속 냈는데 네. 사실은 제 목소리 들리게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웠으니까 이번에 투표하면서 저도 뭐 시정 참석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네. 영국하고 투표 방식이 많이 다릅니까? 똑같아요? 뭐 사실 영국에서 10년 동안 안 했으니까 댁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예. 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요. 그런데 외국인들한테도 특히 지방선거에는 투표권이 있다, 뭐 이런 네.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죠. 사실 저 친구 중에는 뭐 투표하러 갔을 때 그 안내하는 분들은 뭐 외국인 할 수 있는지 몰라서 좀 왜 들어왔는지 좀 물어보고 좀 보내려고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는 없었지만 다만 그 자원봉사 하는 분들은 약간 아마 영어의 부담 때문에 좀 긴장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투표소 안내원조차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긴 하죠. 근데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없었지만 그런 문제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선거 운동하는 모습, 그 풍경은 영국하고 우리나라랑 어떤 차이가 제일 크게 느껴지십니까? 한국에서는 좀 그 짧게 했으니까 좋았고, 다만 그 외국인 많이 하는 얘기는 그 트럭들 뭐 운전하면서 뭐 예, 예. 그 큰 소리로 하잖아요. 그 확성기. 예, 그런 예. 거 좀 익숙하지 않아서 좀 예, 불만 많았습니다. 영국은 선거운동 기간이 우리보다 길어요? 네, 보통 한 몇 달 전부터 시작해서 예. 그렇군요. 네. 그런데 확성기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이런 거는 안 한다. 네. 다만 저희 영국에서는 전화로 많이 하거든요. 전화로. 뭐 전화해서 누가 투표할 건지 뭐 예. 이 후보자의 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개인 집으로 방문하기도 합니다. 예, 예. 자, 한국의 선거 문화 가운데 이런 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공무원으로서 네. 선거법 때문에 그 선거에 대해서 친구랑 뭐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 못 했거든요. 예. 그래서 공부하는 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그런 법이 좀 불렸으면 좋겠는데 전 개인 의견입니다. 공무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달라, 이런 말씀이군요. 네. 네. 뭐 당연히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예. 저는 저 개인적으로 좀 불편했습니다. 그거. 네. 그 공무원이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하는 건 안 되지만 개인적인 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니시겠어요?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신 영국에서 오신 폴 카버시,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어렵게 투표하고 오신 이 장애인 유권자분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 동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강윤택 소장을 연결합니다. 강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투표하셨죠? 네, 투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요. 이 시각장애 가지신 분들은 투표 용지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투표 용지가 다른 건 아닌데요. 예. 투표 용지에 이제 기표를 할 수 있도록 그 점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보조 용구를 껴가지고 거기다 투표를 합니다. 아, 점자로 표시된 보조 용구. 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 가지신 분은 어디에다가 찍어야 이게 1번이 되고 2번이 되는지를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 보조 용구가 어떤 식으로 생겼어요? 네, 보조 용구가 이렇게 큰 이렇게 두꺼운 종이판에 예. 이렇게 칸이 1번, 2번, 3번 이렇게 네모칸이 그 기표할 수 있는 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 옆에 이제 점자로 그 칸에 대한 정보가 써 있는데 아. 이번에 투표할 때는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7개의 투표용지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7장의 투표용지마다 각각 보조 용구가 따로 있어요. 사이즈가 다르게. 당연히 달라야죠. 네. 그래서 다르게 있어서 이걸 제대로 껴서 투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요. 예. 그리고 이 보조 용구가 또 점자로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예. 그냥 단순히 번호만 써 있습니다. 각 칸에 1번, 2번 이렇게 아하. 칸만 써 있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 이름은 예. 안 써 있고. 네, 정당이나 이름은 전혀 안 써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당 이렇게 기표하는 거 같은 경우는요. 예. 11번인가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예. 예. 번호만 있으니까 이게 몇 번이 무슨 당인지 웬만큼 관심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알기가 좀 그렇죠. 어렵더라고요. 정당 투표를 하는데 정당 이름도 안 써 있다. 기호만 써 있다. 네. 그러네. 숫자 번호만 써 있습니다. 아. 네. 그거를 물론 7개 투표용지 또 각 지역마다 출마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일일이 다 만든다는 것이 좀 비용이 들긴 하겠지만 너무 무성의하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역마다 다르다고는 하지만은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정치 참여를 투표로서 한다는 게 굉장히 소중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성의 있게만 좀 보장을 해준다 그러면 예. 그 보조용구가 엄청 컸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다 점자로 표시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아주 좀 약간의 성의도 보이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네. 예, 그래서 좀 당황스럽죠. 그나저나 기표소까지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는 누가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까?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를 했는데요. 네. 제 가족들하고 이제 다 같이 가서 이렇게 기표를 했는데요. 예. 저희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지역 선관위에 이제 사전에 요청을 하면은 음흠. 선거 당일날 이제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을 보내주세요. 네. 예, 근데 사실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이 차량 지원해준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릅니다. 모르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차량을 통해서 투표소까지 가고. 네, 안내자도 같이 차에 동반해가지고 예. 이렇게 기표소까지 안내 그 절차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이 용지를 다 7장을 다 사전에 그 밖에서 그 보조용구에 껴서 주거든요. 그래야죠. 네, 근데 이게 잘 고정이 잘 안 됩니다. 그 보조도구. 그래서 제가 아는 시각장애인 중에서는 이게 저희가 이제 도장을 찍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들고 나와서 확인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제대로 찍혔는지 의구심을 갖는 친구들이 좀 많았고요. 네. 그리고 특히 어려웠던 조금 저희가 이거는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은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이 써 있는데 이게 뭐 순서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순서가 다르죠. 네, 저희 친구들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순서가 다 다른데 그 보조 그 도구에 보면 뭐 저 같은 경우는 C형이었는데 아마 A형, B형, C형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아마 이렇게 무성의하게 준비하는 상태라면 그 보조 용구에 써 있는 이름하고 투표 용지에 써 있는 이름이 과연 제대로 써 있었는지 일치할지 안 할지. 네, 찍고 나와서 보니까 상당히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네, 확인한 길은 없었지만.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면 교육감은 이 정당별로 추천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호가 아니라 이름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뭐 특정 후보 이름이 계속 맨 앞에 있으면 그 사람만 유리하니까 이게 지역별로 다 전부 순서를 엇갈리게 바꿔가지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시각장애인용 점자 도움급 판과 과연 일치하느냐? 그렇죠. 믿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실상. 이거 꼭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
네. 시각장애 말고 이제 또 대부분의 장애인들 가운데 휠체어를 이용하시거나 이런 분들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투표소 아직도 있다면서요? 네, 굉장히 요번에도 한 20% 정도가 휠체어 접근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지인 중에는 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어서 예. 그 다른 별도로 마련된 투표장에 가서 이제 기표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어허. 근데 이제 사실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투표 선거가 뭐 민주시민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라고 한다면은 예. 장애 시민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작년 대선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선거여서 뭐 투표장 확보가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네네. 올해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 지역에도 보면 휠체어 접근 가능한 투표를 할 만한 공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 그런 확보가 어려웠다는 건 공간이 없다기보다는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게 좀 성의가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까도 표현하셨지만 무성의하군요. 무성의해요. 정부와 성관이 좀 각성해야 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동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강윤택 소장의 말씀 들었고요. 자, 이제 청취자분들 전화 하나하나 연결합니다. 먼저 8585번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윤석인입니다. 네. 오늘 그 투표하셨어요? 아니면 사전 투표하셨어요? 네, 저는 사전 투표였습니다. 네. 결과는 예상대로 출구조사 결과는 나왔나요? 네네네. 당연한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요? 그동안 그 자유한국당이 그 반성 없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잖아요. 예. 두 전직 대통령 구속된 데 불구하고도 인정도 안 하고, 예. 그다음에 촛불 민심도 인정도 안 하고, 그래서 최근에 그 평화 물결도 인정도 안 하는 예. 그 오만한 자태가 예. 아직도 그 자유한국당은 그 환상이 젖어 있는 정책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 많은 그 주변 그 시민들이 이번에는 정말 다시 한번 그 힘 있는 그 문정권에 그 힘을 줘야 됐다 생각을 하고 지지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인천 사신다고 그러셨죠? 네네네. 그 선거 막판에 왜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가고 이부망천 소리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런 그 의원이 있다는 자체가 참 그 부끄럽죠. 그렇게 정치를 한다는 자체가 아직도 그 아마추어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8587번 연결되신 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신혜원이라고 합니다. 예. 예.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어쨌든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예, 뭐 언론에서 하지만 이제 보수 뭐 재편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편으로는 그거는 이제 그분들 생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어느 사회나 이렇게 너무 견제 세력이 없는 권력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견제하는 세력은 필요하지만 그렇죠. 거기에 꼭 보수가 필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도 해결되는 걸 보면 그 이념의 끝자락을 잡고 끝까지 지금 부인하시는 발언들을 아직도 하시더라고요. 어제 북미 정상회담을 보고도요. 네네. 그것은 이제 보수가 뭐 결집하고 이런 말씀들은 이제 그분들 생각인 것 같고 제가 보면 오히려 민주당을 견제하는 세력은 앞으로 이제 오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보나 이제 소수 정당들이 좀 약진하면 좋겠고요. 저도 기존에는 이제 민주당 성향이기도 하고 또 중도 개혁 정당도 지지를 했었는데 기성정당인 오히려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부터는 이제 진보 정당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후보들을 광역단체장 비례나 아니면은 뭐 시의원 이제 지역구에는 오히려 좀 소수정당이나 진보정당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예, 출마 자체가 없죠. 근데 일단 후보로 나오신 분 경우에 저랑 지향하는 바가 같으신 분이 있으면은 골라서 골고루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앞으로 정치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민주당도 지금 예상대로 했지만 그게 잘해서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촛불 들고 정권을 바꿀 때 기대를 했던 다른 대안이 없었거든요. 대안이 없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지금 겸허히 받아들이고 알겠습니다. 바라는 걸 좀 잘하는 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좀 따끔하게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8585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충남 공주에 있는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예,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이제 이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생각이 든 게, 예, 저희가 이번에 탄핵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꾸준히 지지를 해왔잖아요. 제가 80%, 70%에서 60에서 80까지 이렇게 지지를 계속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 예. 그런 의미는 저희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의미였는데, 예. 지금 그때 대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유한국당은 계속 반대만을 하셨잖아요. 홍준표 네. 대표님은 또 이제 또 통일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여당을 견제해 달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그 투표를 지지했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이제 야당을 심판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견제 세력을 호소했지만 그게 아니라 야당을 심판한 이번 선거였다. 그 말씀 고맙습니다. 예, 좀더 이제, 예. 자, 다음 전화 8584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하시면. 예, 여기는 서울 강서구 지역이고요. 강서구. 예, 그냥 이름은 익명으로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 요번에 찍으신 분들이 출구조사 결과 당선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글쎄, 좀 더 봐야 되지 봐야 될것 더 봐야 같아요? 알지 않겠나 싶은데요. 자, 의견 주시면. 예. 지금 이 상황은 참,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게 그 개인적인 이제 여기 후보자들의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또 논란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그것들이 이제 묻히고 예. 거의 그 자유한국당이 여태까지 해왔던 행태들에 대한 예. 심판만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결코 옳은 상황이냐. 예. 그걸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예, 이제 이쪽 민주당 쪽이나 이쪽에서 현직 단체장들이 이제 됐을 때. 좀 시민들하고 많이 열어놓고 소통을 해야 된다. 예. 자꾸 이제 국민들이 뽑아주면 그냥 뽑힐 때만 그냥 국민들 말 듣는 것 같고 시민들 말 듣는 것 같고. 그럼 안 되죠. 그다음부터는 자기 멋대로 하는 식인데. 알겠습니다. 네, 개인 인물이 잘 부각돼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심판으로만 흐른 것 같아서 그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 말씀까지 듣도록 하고요. 자,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이 전화 주셨는데 여기까지만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